자, 7번 문항의 의도를 한번 보면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출제자가 지금 보면 이제 윗글 바탕으로 해갖고 보기를 이해라고 했으니까 윗글을 보기에다가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관련되는 문단이 어디지? 라는 거를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어보고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봅시다. 사회심리학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는 타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개인이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지 않으려는 심리로 인해 발생하는데 주로 동조와 응종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사회심리학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가 타인이나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데 바로 배척당하지 않으려는 심리로 인해 발생하게 되고 동조와 응종의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바로 동조와 응종을 설명하겠죠. 동조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압력을 느껴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자발적 의지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자, 집단의 압력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발적인 의지로 바꾸는 거예요. 자, 동조는 개인이 집단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특징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집단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라는 거, 관계없이 발생한다. 압력은 이제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주로 집단 규범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집단 규범의 형태다라는 거. 자,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규율하는 기준인 집단 규범은 이제 집단 규범의 정의를 또 내려줬죠. 그 바로 행동, 태도를 규율하는 기준이다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과 암묵적으로 동의된 것을 포괄한다.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있고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것이 있다. 또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압력이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동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압력이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경우에도 동조가 발생합니다. 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동조의 개념, 그리고 특징, 집단에게 동의하는지 관계없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압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압력은 집단 규범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압력이 존재한다고 착각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있죠. 세 번째 문단. 사회심리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동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하고, 자, 이제 동조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구성원이 4명 이상이어야 된다. 구성원이 4명인 경우 개인이 집단에 동조할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최소 30% 이상으로 나타난다. 자, 구성원이 4명인다라는 거, 자, 동조할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최소 30% 이상이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구성원이 추가로 증가하더라도 동조 가능성에는 변함이 없으며, 자, 그래서 구성원이 추가가 돼도 동조 가능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특징. 집단의 존속 기간 역시 동조의 발생과 무관하다라는 거. 자, 반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집단 구성원의 의견이 같은 경우라면, 자, 그래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집단 구성원의 의견이 같은 경우에라면 동조 가능성은 증가하게 되고 최소 40% 이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제 내용이 바뀌어도 집단 구성원 중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협력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 동조의 가능성은 협력자가 나타나기 전 가능성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동조 발생에는 여기서 이제 구성원이 4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4명이면 30% 증가하면 구성원이 추가돼도 변함이 없고 존속기간에도 변화가 없는데 같은 나 빼고 나머지 같은 의견이라면 최소 40% 이상으로 증가한다. 다만 나하고 의견이 같다라면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가서 이제 응종에 대해서 설명하네요. 응종은
개인이 수평적 관계에 있는 타인이나 수평적 관계에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를 받았을 때 그에 응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핵심은 수평적 관계네요. 그쵸? 수평적 관계에 있는 타인이나 구성원들. 그쵸? 자, 이런 집단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를 받았을 때 응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수행하기에 행동이나 태도를 바꾸는 걸 응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자, 응종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응종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방법들. 첫 번째,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상대가 처음에는 작은 요구를 응하게 만든 다음, 작은 요구, 처음에는 작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요구를 하는 방법이다. 이때 작은 요구에 응한 개인은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이후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응종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작은 요구에 응한 개인은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인식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응종이 일어난다라는 거. 자, 이와 반대로 처음에는 큰 요구를 하고 상대가 이를 거절하면 더 작은 요구를 하는 방법을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다라고 한다. 자, 이는 대의명분이 있거나 공익성 있는 요구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이어서 대의명분이나 공익성 있는 걸 이 요구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낮은 공기법은 이제 낮은 공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네요. 상대에게 전체 요구 내용 중 일부만을 제시하여, 자, 그래서 전체 요구 내용 중에 일부만을 제시합니다. 이에 동의하게끔 유도한 후에 해당 요구의 나머지 내용을 들려주는 방법이다. 이는 개인이 이미 동의한 일을 다시 거절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착안한 방법이다. 얍삽하네요. 그쵸? 얼마나 머리를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7번 문항 한번 가봅시다. 자, 갑은 총 6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집단의 구성원이며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수평적이다. 아, 수평적이다라는 이 말은 네 번째 문단의 첫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아, 이거 응종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토는 나의 사랑에 발생했다. 갑은 환경보호를 위한 기부에 참여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을로부터 10만원을 기부하는 요구를 받았다. 자, 참여할 생각이 없는데 10만원을 기부하는 요구를 받았다는 거. 나는 구성원 간 존댓말 사용에 반대하던 갑은 이제 그 존댓말 사용에 반대했어요. 갑이. 자신을 제외한 구성원들이 모두 이에 찬성한다는 사실을 알겠다. 자, 모두 이에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한 거. 얘는 동주죠. 그쵸? 자, 얘는 세 번째 문단의 6째 줄과 7째 줄. 3문단의 6째 줄과 7째 줄에서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답 5번인데 한번 보면, 나에서 2명의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중립으로 바꾸었다면, 자, 2명이 의견을 중립으로 바꾸었대요. 그럼 갑의 존댓말 사용에 찬성할 가능성의 최소치는 변화 전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세 번째 문단에서 8째 줄, 3문단에 8째 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가볼게요. 3문단의 8째 줄에 가보면, 자,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같이 하는 협력자가 존재하는 인지하며 동조의 가능성, 협력자가 나타내는 가능성이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반대했는데 지금 여기서 중립으로 바꿨어. 그러면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반대할 가능성이 생긴 거지. 그렇죠? 이제 찬성 쪽이 아니라 중립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찬성할 가능성의 최소치가 지금 보면은 이 변화 전에는 나 이외 모두였잖아요. 그죠? 최소 40%였습니다.
그쵸? 나 이외에 모두가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40% 즉 여섯째 줄과 일곱째 줄 3문단 여섯째 줄부터 일곱째 3문단 여섯째 줄부터 일곱째 줄에서 나 이외 나머지가 의견이 같다라면은 최소 40%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그런데 찬성할 가능성 최소치가 지금 보면 의견을 중립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가능성 전에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랬어요. 즉 10% 수준으로 낮아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5번 선택지 보니까 전에 40에서 10% 수준으로 최소치가 변화할 것이다. 5번이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3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었다. 자, 여기까지.